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다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인제 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종류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걸 녹음해 두면 많은 분들이 굳이 돈 들여서 상담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들고 가다가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 노트북에 커피를 쏟거나, 아니면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다른 사람 옷이나 뭐 기타 물건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런 경우, 혹은 앞을 안 보고 지나가다가 입간판 같은 것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입간판을 망가뜨리거나, 아무튼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버티시면 돼요.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적당한 금액을 얘기하지 않으면 굳이 응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인제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실수한 게 있고 좀 미안한 게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인제 그건 어디까지나 서로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됐을 때의 얘기죠. 실수로 다른 사람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가지고 노트북을 망가뜨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인제 수리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영수증 보내주시면 제가 수리비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노트북 수리는 받았는데 이 노트북 수리받는 동안 내가 일을 못 했으니까 그것까지 손해배상을 해 달라." 당황스럽죠. '노트북 없다고 일 못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급하게 마무리해서 줘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노트북은 망가져서 내가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판이다. 그니까 얼마 얼마를 이 계좌로 보내라. 여기에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이 시점에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요?"라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근데 인제 저쪽이 주장하는 사정은 어떻게 보면 특별손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지 않았다면 굳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하는데 이런 말이 먹히나요? 사실 안 먹히죠. 인제 오히려 다투는 과정에서 "아니 말만 듣고 어떻게 내가 돈을 다 주겠냐. 당신 말을 믿을 만한 증거가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증거가 있으면 주겠다는 말로 저쪽이 오해를 하고 또 막 뭘 보내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부분은 이제 내용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얘기를 좀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주고 상대방이랑 머리 아픈 대화를 끊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주고 그냥 상대방 차단을 해 버릴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리비 정도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는 게 맞는데, 이제 그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약속한 적이 없으면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이거 안 주면 상대방이 막 고소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 망가뜨린 경우는 형사 고소를 못 해요. 재물손괴죄는 어디까지나 고의로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망가뜨린 거 가지고는 상대방이 경찰서에 아무리 간다 한들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상대방이 달라는 돈이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만 줬어요. 그럼 이제 이 20만 원이 남죠. 이 20만 원을 받자고 상대방이 과연 소송까지 제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귀찮아서 포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거는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 거라서 뭐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요즘에는 진짜 몇십만 원 받자고 나홀로 소송 같은 거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덜 주면 언젠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소송을 당하면 내가 평일에 법원에 나가야 되고, 또 당장 집으로 뭐가 날라올 수도 있고, 이 소송 절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계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경우에 이미 법원에 소장까지 제출이 됐으면 상대방이 또 소를 취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장 날라와서 그거 받아보고 '아 귀찮아 죽겠네. 그냥 달라는 돈 주고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그냥 무작정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소송이 제기된 이상 상대방의 소를 취하해 줘야 되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근데 막상 또 돈을 입금을 하려고 하면, 아니면 입금을 하고 연락을 하면 상대방이 또 배짱을 부립니다. "아 나 이거 알아보려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서면 첨삭도 받고 이러느라 돈을 썼다. 그리고 송달료만 해도 내가 지금 얼마를 냈는 줄 아느냐. 이거 패소하면 소송 비용도 당신이 물어줘야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는 내가 소취화 못 해 준다." 막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막 이자까지 요구를 하죠. "이거 봐라. 연 12% 이자 내가 청구하지 않았냐. 이거 맞춰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피곤한 일이 이어집니다. 인제 그때 가서 후회를 하죠. '아 돈을 미리 주면 안 됐는데.'라고. 머리 아픈 거 빨리 치우려고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더 피곤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 그냥 하루 시간 내서 법원 가세요. 뭐 이런 일로 소송 걸린 경우에 변론기 2 번 3번 안 열립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있다." 아니면은 "판결 내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법원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깔끔합니다.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변론기일 출석해서 그냥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판사님이 이제 조정실에 보내거나 아니면 "잠깐 나가 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오라."고 판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뒤에 나가 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면 인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정도 금액은 줄 의향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소송 비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 뭐 사정 설명을 하면 판사님이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하라고 강하게 권유를 하시죠. 아니면은 인제 그거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시든가요. 소액 사건은 당일에 바로 판결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사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아무튼 사정 설명을 잘하면 그날 바로 끝나요. 그리고 그날 판결 내려진 대로 그냥 돈 주고 빠이빠이 하면 돼요. 더 이상 안 볼 사이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인제 이 법원 하루 가는 게 쉽지 않고 또 법원 가는 게 부담스럽고 막 이러신 상황에서 또 변론기일 잡혀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죠. 이제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주셨다가는 상대방이 막 딴소리하고 질질 끌고 이러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갔으면 법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나 이런 거가 좀 참작이 됩니다. 아니면 피고의 책임을 어쨌든 제한해 줘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고가 손해 본 금액 전부를 인정하진 않고 "이 정도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아니면 이미 이 정도 금액을 손해배상해 줬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건이 법원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과실상대 내지는 책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것만 감수한다면 법원 가시는 게 100번 낫죠. 그리고 법원 가서 판사님이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납득을 하고 돈을 줄 만한데, 상대방이 막 이런저런 거 다 얘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주기는 돈이 아까울 수 있고 돈 주고 나서도 찜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는 최대한 하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것을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주셔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본인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금액, 막 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었으면 얼마를 청구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정도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잘 마무리하시고, 상대방이 그것도 뭐라고 하면 그냥 손을 떼세요. 어차피 소송 제기할 사람은 트집 잡아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냥 법원 가서 정리하는 게 깔끔할 수 있어요. 괜히 답도 안 나오는 문제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해 가면서 문자 주고받고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원 가시면 돼요.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소액 사건이 막 늘어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소송을 안 하실 분이 하지 않고
반대로 제가 말린다고 해서 소송을 하실 분이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물건 툭 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